이번 강의는 교재상으로 6장 또는 우리 출제 기준이나 또는 NCS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 자격시험은 우리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에는 6번째 장이 결함수 분석법입니다. 이 결함수 분석법을 하기 전에 우리 지난 강의에서 시스템 안전 기법에 대해서 개요 또는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했습니다. 이번 강부터는요, 하나하나를 다시 복습하는 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결함이라는 것은요, 정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안전관리론에서 불안전한 상태는 결함이었잖아요. 그럼 이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불안전한 상태를 찾아가는 게 바로 결함수 분석법이다. 그래서 이 결함수라는 것은요, 나무를 이렇게 거꾸로 세우면 돼,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뭐예요? 뿌리 부분이죠, 뿌리 부분. 이것이 뭐다? 가지 부분이에요. 이런 걸 이제 결함이 나타난 것을 이렇게 찾아가는 형태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는 결함 사상을 그렸다 그러면 이거는 정상 사상인데 꼭대기 사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탑 사상이잖아. 탑 사상이 엔드로 할 것인가 또는 OR로 할 것인가요? 그러면 이 원인들이 있죠. 이렇게 결과에서 원인으로 오는 걸 가지고 우리는 연역적인 방법이라 그랬죠. 연역적인 기법이고. 반대로 원인에서 다시 결과를 찾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기납적인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6장의 중점 학습 내용을 보면요, 6장은 결함수 분석법으로 FTA입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 안전공학을 전체로 이렇게 하면 FTA 안전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일반 대학 과정에는 FTA 안전공학이라 이래가지고 그것만 이수하는 대학의 학과들도 많습니다. FTA 계와 특징을 비롯한 시스템 안전의 모든 것을 기술화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장입니다. 특히 안전성 평가 기법을 기술하여 나부터 자기 자신부터 정말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점검이에요. 사후가 아닌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사후 예방이 아니고 사전 예방입니다. 점검과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 산업체에서 바른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실무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6장은 만들어져 있으면,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되는 그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결함수 분석법 하나와 정성적과 정량적 분석인데, 결함수 분석에 대한 것이 너무 많은 세세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개의 장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장이 아닌 두 개의 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래 본다면 FTA, 다른 말로 뭐야? 결함수 분석법의 연구 순서는 바로 4단계를 하는데, 첫째 항상 하는 것이 우리는 톱 사상을 선정해야 되겠다. 이 톱 사상이라는 말은 정상 사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제일 꼭대기 사상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톱 사상이다. 그래서 여기가 옳고 그름이 아니고 가장 위에 있는 사상을 톱 사상, 정상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톱 사상을 선정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제 톱 사상이 선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바로 재해 원인의 요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요인에 얼마냐 규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여기는 1은 0.1, 2는 0.2 이런 사상이 발생한 거예요. 요인을 규명하고, 또 좀 더 쉽게 하자면 여기에 있잖아, 우리가 재해 결과가 나타난다면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은 또는 직접 원인, 인적과 물적으로 되는 사상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원인을 규명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그림, 다시 말하는 FT도를 그려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렇게 그려보니까 야, 어떤 부분에 개선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실제 사례 연구보다는 여러분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사나 산업기사에 나오는 건 다음 중 FTA 재해 사례 순서가 연구 순서가 순서대로 맞게 된 것은, 또는 1단계는 뭐냐 이렇게 묻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실제 이제 결함수 분석법을 상세히 정말 디테일하게 해본다면 FTA 분석이라는 것은요, FTA라는 거 여기 보면 정상사상이 재현서 여기 있죠. 정상사상은 바로 꼭대기 사상을 말한다 이렇게 한다면 꼭대기 사상, 그래서 이 꼭대기 사상을 정상사상이라고 그러고, 또는 이걸 가지고 뭐 탑 사상이라고 이렇게 한다. 재해 현상으로부터 기본 사상이 재해 원인 항해 방법을 뭐 연역적으로 뭐다? 바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제연역적인 분석을 행하는 것이 바로 FTA 특징인데요. 그런 FTA는 누가 만들었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죠. 1962년 미국입니다. 벨 전화연구소의 왓슨이죠. 왓슨에 의해 뭐로 만들었냐 하면 실제 FTA라는 시스템 안전은 우리 일반 산업체에 쓰이는 것보다는 군용으로 쓰이고 있죠. 현재도 어디에 쓰이냐? 사실 화학 설비의 주요로 쓰여요. 화학 설비 현재도. 물론 요사이는 공사할 때 건설업에도 적용하지만 대부분 화학 설비에 적용하고요. 역시 군용으로 고안돼서. 군용에서 뭡니까? 지금 원자력이라든지 또는 화학 설비 이런 거 다 수소 폭탄 이게 다 바로 군용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돼. FTA를 최초 만든 사람은 누구? 바로 왓슨이라는 걸 이걸 꼭 아셔야 돼. 그럼 모트 MORT를 만든 사람은 존슨. 또 안전제일을 창시한 사람은 누구? 게리. 그 다음에 1대4 법칙을 만든 사람은 하인리. 이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돼. 그것이 바로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FTA는요. 폴트, 트리, 아나시스. 쉽게 말하면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그래서 결함수 분석이다. 또 이거 결함수를 가지고 뭐야? 나무라 그래, 나무. 나무 분석이다. 나무를 분석하는데 정상적으로 하네. 결함수니까 나무 뿌리가 위쪽에 가야 돼. 거꾸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간다. 뿌리도 전체 가면 안 되겠죠. 반드시 나무 밑둥을 잘라서 이제 거꾸로 세우는 모양이 바로 뭐다? FT 도라 그러죠. 그래서 결함수 분석, 다른 말로 나무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이 아니고 고장 계통을 분석해. 그래서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게 이걸 가지고 뭐라 연역적인 분석이라. 또 나무에서 고장에 또 똑같은 목에서 우리 영어로 구제한다 뭐 폴트 트리 해석이래요. 그럼 이런 특징들은요 바로 FTA는 우리가 다 했어. 누가 만들었다?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만들었어. 그럼 누가? 벨이 만들었는데 벨 연구소에서 왓슨이라는 사람이 군용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FTA는요 시스템이나 기기의 신뢰성이나 안전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 해석하는 방법으로 요사이 이거 잘 알 거예요. 대륙간 탄도탄 ICBM입니다. 우리도 이제 가끔씩 보면 북한에서 뭐 ICBM을 만들고 이런 말을 하죠. ICBM에 미국도 고장에 곤욕을 치르고 있던 미 국방성 BTL에 의하여 왓슨 등에 의해 고안되어 1961년 미사일 발사 제어 시스템의 안전성 항이 발용되어 성과를 거두었고 1965년 유명한 항공회사죠. 보잉 항공회사의 하젤에 의해 가지고 보완됨으로써 실용화되기 시작한 시스템이 고장 해석을 한 방법이 뭐다? 바로 FTA. 우리는 이런 것은요, 이것이 물론 시험에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렴풋이라도, 그래, FTA는 바로 미국에서 개발했는데, 1961년 바로 왓슨에 의해 개발됐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산업에도 적용하구나, 항공. 그래서 FTA는요, 미사일 발사체의 시스템 안전성 해석에 활용된 이외에요, 바로 이거요, 원자력이나 플랜트, 화학 플랜트, 교통사고 시스템 안전성에서 활용되어 효과를 신뢰성 해석도 응용되기 시작했다. 근데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는 MORT가 실제는 대용량 강범위하게 이렇게 이게 뭐다? 바로 원자력이라 그랬어. 그러나 이게 두 가지 나오는데 실제 원자력 산업에 이용하는 것은 FTA도 이용하고 MORT. 만약에 시험상에서 원자력 산업에 적용하는 시스템이 그러면 MORT와 FTA 동시에 나왔을 때 어느 걸 해야 된다? 반드시 MORT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나 FTA도 원자력 산업에 적용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걸 적용하냐? 우리나라는 MORT 기법을 적용해요. 그러나 FTA 기법은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인정받아 응용되기 시작했고 특히 FTA는 시스템의 고장을 발생, 이벤트 트리, ETA도 했죠. 이벤트 트리의 원인과 인간관계를 논리 기호로 바로 AND와 이거는 뭐야? 쌓을 적자를 곱셈을 말하고 OR은 뭐냐? 그럼 더하기를 나타내. 그래서 우리는 합이라 그랬어. AND와 OR을 활용하여 뭐요? 나뭇가지 모양으로 바로 그림으로 낸 고장 계통도 FT, 트리, 다이아그램이라고도 해요. 또 반대. 고장 나무 그림, 고장 목도, 고장이 난 나무 그림이다. 이제 또는 고장형, 고장 수형도. 수형이 뭐요? 나무가 이제 그 가지가 일어나는 수형도 또는 FD도 여러 가지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시스템 고장 확률을 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개선하는 계량적이요. 계량적이라는 말은 사실 숫자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개량적이고 고장 해석 및 가장 신뢰성 평가 방법이 바로 하나가 바로 FTA 기법이라는 것이 이는 정말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FTA 우리가 중점 학습 항목에도 나왔지만 여기 또 있어요. FTA 재사례 순서는 우리는 앞에 몇 단계까지 했냐면 4단계까지 했어요. 그러나 한 단계 더 해서 개선 계획을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5단계는 개선안 실시 계획까지 해요. 그래서 실제는 4단계와 5단계를 합쳐서 개선안 실시 계획 이렇게 해도 무방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4단계로 나올 때도 있고 5단계로 나올 때도 있다. 그러나 또 4와 5단계 합칠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FTA 재사례 연구소는 첫째, 타협 사상을 전정하고 사상마다 재해 원인 및 요인을 규명하고 그다음 FT도 작성, 이제 그림을 작성하고 개선 계획을 작성하고 또 5단계로 굳이 구분을 한다면 개선안을 실시하는 것이 바로 FTA라는 것. 그러면 지금 이번 강의에서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요? 바로 FTA 재해 사례 연구 순서는 5단계로 한다. 그러나 4단계로 할 수도 있다는 걸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이제 통상적 운용 중인 시스템이나 동작 중인 기기에 발생하면 좋지 않는 사상. 이게 바로 톱 사상을 꼭대기에 두고 정상에 두고 그 사상이 발생하는 데 필요한 1차적인 요인과 2차적인 요인, 그 이하의 요인들, 그 밑에 차례를 전개하고 이를 요인들을 논리기호를 뭘 한다 그래서 논리기호는 AND 게이트나 이제 바로 이런 OR 게이트를 가지고 결합합니다. 이와 같이 나무를 거꾸로 세운, 그 나무를 저 했죠. 거꾸로 세운 모양으로 그림이 얻어지므로 이를 FT도라고 부르고 FT도를 작성하고 해석하는 것을 A를 아나시스를 넣어가지고 바로 해석이라고 FTA라 한다. 이 왜 이런 걸 반복해서 보여주냐 그러면 FT라는 것은 아직 우리와 별로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데 접하기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FTA에 대해서 일반적인 절차를요, 이렇게 10가지로 사실 구성을 했지만 이 10가지보다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FTA 재사례 사례 연구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FTA에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고 해석하는 절차는 이렇게 10가지 순서를 나타내는데 첫째 해석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기구 구성 기능 작동을 조사하고 조작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게 먼저 파악했을 때 먼저 뭐 한다? 톱 사상을 파악한다. 그러나 이 톱 사상은요 우리 제4례 연구 순서는 몇 번이다? 제1단계라는 걸 기억하면 돼. 이런 순서를 작성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톱 사상에 관련된 1차 요인을 톱 사상 아래 열거하고 네 번째는 톱 사상과 1차 요인을 뭐로 나타낸다? 기호로 나타낸다. 그럼 논리 기호는 여러분, 논리 기호는 여러 가지 기호가 곧 나오겠지만 AND 게이트와 지금 그리는 AND와 OR 게이트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두 개 가지고 강조하지만 뒤에 가면 논리 연산 기호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순서 5째 1차 요인마다 2차 요인을 열거하고 서로 논리 기호로 연결하는데 특히 순서 5번째에서 3차, 4차, 6차, N차까지 요인을 열거하고 각각의 상위의 요인과 논리 기호를 연결하여 FT도를 완성하여. 그럼 우리 불 알죠? 불법칙, 수학의 바로 이제 법칙을 적용하여 불이라는 것은 영국의 수학자를 말하죠. 불대수를 이용하여 또 FTA를 어떻게 컷셋이라든지 미니멀 컷셋으로 간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각 요인의 발생 확률을 배당하고 이때 기본적인 사상, 비정계 사상 모두의 발생 확률을 배당하는지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방법도 FTA 일반적인 절차예요. 9번째를 보면 순서 9번째는 논리 기호에 톱 사상이나 발생 확률을 계산하고 10번째는 톱 사상 발생 확률 요구 수준 이하인가를 확인하고요. 요구 수준에 미달하면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는 우리는 순서를 작성할 때 이런 10가지 순서로 한다는 점도 참고사항들이에요. 그 다음에 역시 요걸 이제 10가지 너무 기니까 5개로 줄여서 간소화하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FT도를 작성하고 최하위 고장 원인 기본사상에 대한 고장 확률 추정. 역시 세 번째는 기본사상의 중복이 있는 불대수의 고장목을 간소화한다. 넷째, 시스템 고장 확률을 계산하고 문제점을 찾고 문제점의 개선 및 신뢰성 향상 대책을 강구한다는데 강조했듯이 FTA는 절차라든지 간소 절차는 그렇게 중요 사항들은 아니다. 여러분이 참고를 하고 실제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갔을 때 혹시 이런 걸 적용한다면 참고로 해 두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그 은행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적용한 것이 어디에서 했다? 바로 앞부분에 인간공학에서 항상 우리 공부는 예습과 복습이 중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청각에 대한 설명과 초음파 소음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 이런 것도 꼭 합격 날개의 은행 문제라든지 합격 문제는 꼭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게 뭐요? 그럼 우리는 왜 이런 FTA를 하는지 활용이라든지 기대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FTA도 하면요. FTA를 하면 사고 원인 자체를 규명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바로 뭐냐 그러면 이렇게 정상사상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도해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뭐다? 그 FTA도거든. 이렇게 간소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뿐 아니고 사고 원인 자체가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일반화된 것이 바로 이런 이점이 있고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또 분석 자체를 어떻게 정량화가 가능해요. 또 노력도 절감하고 시간도 절감할 수 있는 게 바로 FTA의 활용 및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계속해서 FTA 그러면 이점이 뭐냐? 바로 시스템의 결함을 진단할 수가 있고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가 작성이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는 FTA의 이제 이점 또는 특징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 FTA의 순서를요, 우리는 3단계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간소하기 위해서 점점 더 줄여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정상적 FTA 작성 단계를 공정 또는 작업 내용을 파악을 하고 예상 재해 조사를 하고 해석 대상이 되는 재해를 결정하고 예비 해석하고 FTA를 작성 이렇게 간단하게 자꾸 줄여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가지고 있는 정량화 단계라 그래요. 정량화 단계는 재해 발생 확률을 계산하고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실패 대수를 표시하고 고장 발생하고 인간에러 확률을 하든거나 재해 발생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해 방지 대책 수립입니다. 중요도를 해석하고 수정이라는 최적 안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FD 순서 자체를 계속 어떻게 10개에서 5개, 5개에서 3개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탑 사상을 사실 선정하고 이건 상세하게 해놨는 건데 우리 이 내용들은 이런 것까지는 시험에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탑 사상을 선정할 때는 바로 탑은 제가 강조하면 꼭대기 사상이라 그랬죠. 이걸 NO 또는 YES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톱 사상은 FT의 출발점이며 톱 사상의 해석의 내용이 달라짐으로 신중하게 선정. 그래서 FT에는 바로 탑 사상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냐, 이거는 연역적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톱 사상을 뭐로 출발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 FT를 실시할 경우는 바라지 않는 사상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히 톱 사상을 선정하지 않으면 FT의 효과는 기대하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FT 톱 사상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사상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고 또한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한 한다수의 합의례 외의 사상을 포함하는 사상이어야 하고 설계상이나 기술상 대처 가능한 사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고장 유형을 탑 사상으로 선정하여 FT를 작성하여 검토하면 충분히. 예를 든다면 문짝입니다. 문짝의 경우는 문짝이 닫히지 않거나 또는 문짝이 닫힌 상태에서 열리지 않는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FT 탑 사상을 선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스템이나 기기를 구성하고 서브 시스템 컴포넌트에 대해 각각의 임무 달성을 방해하는 톱 사상을 선정하여 FT를 작성하여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알아서 왜 방해하는 사상이냐. 이것이 바로 탑 사상이라는 것은 꼭대기 사상이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랬죠. 그럼 이거는 뭐요? 결함이에요. 올바른 게 아니고 불신뢰도를 지금 구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탑 사상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는 MTBF라는 것은 바로 mean이잖아요. 그죠? time, between, failure죠. 이거는 평균 고장 간격이다. 앞에서도 했지만 평균 고장 간격은요. 체계의 고장 발생 순간부터 수리가 완료돼 정상 작동과 다시 고장이 발생하기까지 평균 시간인데 쉽게 말해서 MTBF는 수리를 해서 사용이 가능한 걸 가지고 MTBF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고장률을 람다로 표시할 때 고장률은 총 고장 시간이죠. 총 가동 시간분의 고장 건수로 나타내요.
다시 그러면 MTBF를 구한다는 건 바로 람다분이 뭐요? 고장률분의 1. 다시 굳이 1에 기호를 한다면 R분의 T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보다는 여기까지만 여러분은 기억하면 좋죠. 그러면 MTBF 평균 고장 가격을 구하라 그러면 뭐를 알아야 돼? 고장률을 알아야만이 MTBF 평균 고장 간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는요, 우리 지금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종류니까 스트레스가 오잖아. 그래서 문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했다? 심리에서 했지만은 은행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정말 복습하고, 스트레스가 뭐냐 그러면 우리 굳이 학문으로 한번 우리 공학적으로 한다면 응역이라고 그랬죠. 스트레스를 신체의 변화로 맞는 것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혈소판이나 혈액응고 인자가 증가해요. 그리고 혈소판이나 혈액응고 인자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막 울긋불긋해지겠죠. 이런 걸 말해요. 그럼 맞는 거네요. 더 많은 산소를 얻기 위해 호흡이 느려지고, 이거는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지금 더 많은 산소를 얻기 위해 호흡이 느려진다는 건 뭐예요? 쉬겠다 이 말이에요. 또 중요한 장기, 뇌,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상황 판단과 빠른 행동, 대응을 위해 감각기관이 매우 둔감한다. 근데 왜 이런 걸 하느냐? 첫째는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반응이 이렇게 일어난다. 또 이런 문제를 여기서 제가 해주지 않으면 은행 문제 있는 거잖아. 어디에? PPT 있는 문제. 놓쳐버리죠. 그래서 다 하지 못하고 반드시 한 강에 2개 정도만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차적인 요인은 어떻게 하냐? 타압사상. 1차는 타압사상이 발생해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로 서로 독립적인 사상이에요. 따라서 1차 요인 중에는 하나 또는 둘 이상 극인을 다하지 않으면 타압사상이 발생한다. 아니면 타압사상이 발생하는데, 1차 요인은 시스템이나 기기의 기본 기능을 달성하기 필요한 기본적인 요인을 가리키며 부수 기능을 달성하기 필요한 요인은 포함하지 않아. 그러나 환경 조건까지 포함된 모든 요인을 망라해야 한다. 근데 이제 참고 우리는 5장에서 시스템 안전이 뭐냐 그럼 이런 그림을 하나 봤어요. 이렇게 요런 결함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인적인 원인이 있었을 거고, 여기는 뭐다? 물적인 원인이 있었을 거다. 여기 뭐라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인 원인이면서 환경적인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런 요인을 총망라해서 포함하는 것이 바로 뭐다? 1차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논리기호는 주로 이렇게 우리 FT에 그리는 거는 AND와 OR이라고 그랬어요. 이 논리기호는 FT들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호는 다음 페이지 표와 같다. 이 다음 페이지 표에는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확인해야 된다 할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 블록도 FT들 관계를 간략하게 보면 바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뢰성 블록과 FT의 관계는요, 직렬 블록 또는 다음과 같이 엔드게이트 결합된 FT도 나가는데 아직 요걸 안 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엔드게이트, 뒤에 반응 요걸 가지고 역시 엔드게이트 직렬로 연결돼서 직렬. 그냥 직렬로 요거를 가지고 네모는 이제 하나 할 겁니다. 결합 분석이라 그래. 그럼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요놈이 일어난 것은 원인이 뭐냐 그러면 가보니까 A와 B의 원인이에요. 역시 A, B, C도 중요하니까 원인은 바로 요는 세 가지 원인이었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열 신뢰성 블록도 FD는 백열은 우리 계산할 때 RS는 바로 1 빼기 이런 거는 전체에서 1 빼기 A, 1 빼기 B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세 개도 마찬가지예요. 세 개도 전부 뭐로 이렇게 병렬로 내겠으니까 세 개로 연결하는 방법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아직까지 이건 예습인데 요런 걸 가지고 엔드게이트 다 엔드게이트 전부 엔드게이트. 요거는 뭐냐 그러면 OR 게이트는 요것만, 나머지는 다 엔드인데 이렇게 하나 A, B 순으로 하니까 이건 우선적인 엔드게이트. 요거는 반드시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어. 이걸 가지고 조건교의 좌측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볼 때 이제 좌측에 우측이 되겠죠. 이런 우측 부분을 가지고 조건기호라고 해서 상세히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요거는 역시 위험지속기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거는 OR 게이트는 OR 게이트인데 베타적 OR 게이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동시 발생이 안 되면. OR 게이트는 뭐냐면 한 개만 돼도 이렇게 뭐가 돼야 돼요? 출력이 돼야 되는데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베타적 OR 게이트. 그 다음에 MTBF를 했죠. 그럼 MTBF와 MTBF는 간격이라. 요거는 뭐예요? MTTF라고 시간을 나타내요. 이 시간은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고장이 발생하기까지 평균 시스템 모든 수명을 나타내는데, 직렬계의 경우 요걸 알아요. 직렬 경우의 그거는 N분의
MTTF. 그러니까 개수분의 MTTF예요. 그럼 n이 한 개이고 MTTF 2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백열계는 바로 MTTF에다 꼭 알아야 돼.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여기 가지고 곱셈이 아니고 더하기라는 걸 꼭 기억해 줍니다. 그래 MTTF는 다시 말하면 평균 고장 시간을 나타내고, n은 직열 또는 백열계의 요소로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뭐가 나오냐 그럼 은행 문제가 지금 하나 나왔는데, 이 은행 문제 역시 실제 앞에서 인간공학분에 다룰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럼 뭐냐 그러면 다음 내용의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정의한 것은 근섬유의 수축 단위는 A. 이거 근섬유 수축 단위는 A라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기본 형태 단백질이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B가 C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현상으로 근육의 수축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래요. 이건 뭐냐 그러면 근섬유를 가지고 수축 단위를 가지고 근원적인 섬유라 사실 이게 답이 있는 거예요. 뭐냐 바로 이게 가지고 근원섬유라고 그래요. A는. 그 다음에 근원섬유로 필라멘트로 구성되면 이 필라멘트에는 다시 뭐냐 그러면 액틴과 마이오신이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현상으로 근육의 수축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랬는데, 이 내용이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요런 내용은 제가 한 강의에 2개씩 한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우리 인간공학적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암기한다는 것보다는 반드시 눈으로 자주자주 익혀 꼭 달라. 그래서 합격 날개를 좌측과 우측에 붙여놓은 이유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 바로 이게 FTA 기호인데요. 여기 먼저 보면 논리 게이트는 연산이 가능하고 수학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OR 게이트, AND 게이트, 제약 게이트, OR AND 게이트가 있는데, OR 게이트는 입력사상 발생률 합을 나타내 더하기를 나타낸다. 각 블록의 발생 확률은 반드시 0.1 이하가 돼야 돼요. AND 게이트는 곱이에요. 곱셈을 나타내는 거고, 제약은 입력사상과 조건사의 발생 확률을 곱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 제약 사상은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제약 조건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동시 발생 안 돼, 위험 지속 시간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OR 게이트 또는 AND 게이트는 제약 억제 게이트를 하면 혼합 결합된 FT들을 말하는데, 그럼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이것은 다 예습인데 가장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FTA 기호예요. 기호. 그러면요, 1강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은 FTA 기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FTA 기호는 가장 지금 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집중적으로 한 강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강의는 뭘 한다? 정말 1961년 벨 연구소에 누가 왓슨이 만든 FTA 기호를 집중적으로 하는 강으로 하겠습니다.